안녕하세요. 경매땅 공매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10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서울에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7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땅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농촌 체류용 쉼터 짓고 가꾸시거나 농지 임대 등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지 모양을 보겠습니다. 한 개의 필지이며 교차로가 붙어있는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 접근성과 교통편이 좋은 편이며 작물 재배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2m 폭의 포장도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이 면적은 지적상 국유지입니다. 해당 필지 주변은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특수시설로 인해 가치가 많이 오른 상태이며 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비싸며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 받으셔서 땅 투자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 여기 보이는 필지이며 2m 폭의 포장도로 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적상 국유지이며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일조량 4계절 내내 좋으며 생기유통도 좋고 작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바로 붙어서 4차선, 6차선 왕복도로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특수시설로 인해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며 주변 계속해서 개발 중인 곳입니다. 투자 수익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농촌 체류용 쉼터 짓고 땅 가꾸셔도 되며 농지 임대 등 스마트팜 등 다양하게 농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성과 교통편이 훌륭한 곳입니다. (17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땅입니다. 경매, 공매로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해당 매물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농지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농촌 체류형 쉼터 짓고 땅 가꾸시거나 농지 임대 등 스마트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2에서 3m 폭의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상 국유지입니다. 주변 탁 트인 자연 환경뷰 볼 수 있으며 생기교통 좋습니다. 대부분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15도 미만이며 전체 토지 개발 및 건축 행위 가능한 경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개발이나 건축만 가능합니다. 환경 평가 등급 3등급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 등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약 1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33제곱미터 이외에 처마, 데크, 주차장 설치 가능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의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상배평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부터 최소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든 일반 도로든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긴급 상황 시 해당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소유주 상관없으며 안정상의 이유입니다. 농지 한 곳당 필지 한 필지당 1개 설치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였지만 현재 12년까지의 기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시도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최대 6평까지 6평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숙식이 되지 않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대 10평,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의 소유자는 영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검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과 개선되는 안건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필름하우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며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거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하지 못하며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필름하우스는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분류가 되며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실이나 임시 거처용, 회사 옥상의 온실, 캐노피가 있는 농막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텃밭, 개인용 온실, 정원 인테리어, 농막, 농산물 보관, 모종 재배, 원예 재배, 다육이 재배, 친환경 재배, 옥상 텃밭, 캠핑장, 펜션, 바베큐장 등으로 다양하게 농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치와 편리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르기 쉬운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필름 회사와 단독 계약으로 현재 이름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초기 시공 비용이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높으나 내구 기한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우박이나 폭설, 태풍, 장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하중 160km/h, 눈하중 500kg/제곱미터를 버팁니다. 에너지 단열 효과도 기존 필름에 비해 훨씬 뛰어나며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내구성, 단열, 무게, 수명, 산란광, 황변도, 조류의 천공과 우박의 비교를 각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이나 농촌 재료용 쉼터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제품이니 궁금한 건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를 보면 전부 19도로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차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 세로폭 33m, 가로폭 100m입니다. 1000평이 넘는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총둘레 266m의 규모를 가진 땅이며 가로폭 100, 세로폭 33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15도 미만이며 전체 면적 100% 개발 및 건축 행위 가능하지만 농지에 관련된 개발이나 건축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표고는 10이며 방해는 평지입니다. 90m 안에 삼성 점진주 있으며 음용 가능한 물은 약 110m 뚫어야 얻을 수 있고 비음용 가능한 물은 30m 정도 관정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1200ml에서 1300ml 사이,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토양 설명은 토심 중등급입니다. 30cm에서 60cm 사이이며 토성은 사양토이며 토양의 건습도 약건등급, 토양의 견밀도 송등급입니다. pH 농도는 4등급지에 가까운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 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 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 5등급에서부터는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오갈피, 오가피라도 불리며 약재료이고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먹거리입니다. 기운을 보강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사지마비, 구련, 허리와 무릎에 좋으며 골절상, 타박상,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수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며 씨는 산수유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기자, 하수오, 인삼과 함께 산대, 명약으로 여겨지며 페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며 구기자 열매는 강장제로 유명하며 면역 기능 개선, 세포 손상 방지, 피부 건강, 눈, 혈당 수치, 간 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산초나무, 구충과 살균 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소화 불량에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 제피, 진피, 젠피 등으로 불리며 추어탕 등의 향신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충나무, 나무 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무릎이나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참중나무, 어린 수는 식용이 가능해서 나물, 전, 장아찌로 만들기도 하며
목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잘 자라서 정원수나 공원수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골담초, 비옥한 땅에서 자라며 뿌리는 신경통의 약재로 쓰이며 정원수나 공원수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꾸지뽕나무, 뽕나무의 일종이라 잎은 누의 먹이로 사용하고 열매는 약으로 쓰이고 뿌리와 줄기는 간암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코질환에 좋다고 하며 껍질을 말린 유피라는 한약재료로 비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 불면증 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만성 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이뇨,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복분자, 항암 성분이 있고 심장에 좋으며 당뇨와 관절염 등에 좋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양 강장 효과도 있습니다. 산딸기, 항산화 효과가 강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눈, 소화기능 또는 혈관의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살을 빼기에도 좋습니다. 지혈작용이 있고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1, B1, B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곰치, 노화 방지, 기관지 질환, 항암 효과에 또는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두릅, 한방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해수, 위암, 당뇨병, 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비, 어린 수는 나물로 먹거나 국의 재료로 쓰이며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이는데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지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오, 살균작용 능력이 있고 정력제나 자양강장제로 쓰입니다. 달래,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액순환 촉진, 적산 억제,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이며 면역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작약, 뿌리는 생리통에 좋아서 차로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구절초,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이며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고 월경불순, 자궁냉증, 불임증, 위냉,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잔대, 강장, 청열거담, 기음부족, 폐열의 해수, 음화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등급제에서 얻지 못하는 양분은 첫 번째, 비료로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H 농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 안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얻을 수 있게 pH 농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홍시지가 5억 1,600만원. 홍시지가 기준으로 자체 감정가와 환경 조건 등을 토대로 자체 감정가 계산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가 제가 계산한 자체 감정가에 비해 약 5억 원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정가 차이가 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감정이 잘못되었거나 만약 제대로 된 경우라면 5억의 가치를 그냥 볼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렇게 감정가 차이가 클 경우는 쉽게 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낙찰 시도하셔야 됩니다. 시세는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땅값 비싼 동네며 계속해서 개발 중인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10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약 17억의 가치를 가진 땅입니다. 서울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농촌 체류형 쉼터 짓고 가꾸시거나 농지 임대, 스마트팜 등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해당 매물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의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